호주 원이. 호주 앨런 원이. 윌리엄스를 호주 원이는 누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였어요. 100% 민중기자죠. 네. 왜 호주 원입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뭐랄까 엄청나게 좋은 피지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팔길 그러니까 팔길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피지컬적으로 나오는 그런 아우라 같은 건 없는데 네. 되게 부드럽고 플로터도 던지고 골밑 마무리도 굉장히 좋고 원이 아닌가? 이런 스타일. 양손도 굉장히 잘 쓰고. 실제로 이 선수 무릎 여파, 그러니까 무릎 부상 우려만 없다면 사실 KBL에 올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빅네임이에요. 뭐 NBA에서 지금 피닉스와 브루클린에서 4시즌을 뛰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꽤 많이 뛰었어요. 뭐 기록이야 뭐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지만 이후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였죠. 호주에서 뭐 거의 그 팀의 넘버 1, 넘버 2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993년생이에요, 여러분. 전성기 막바지에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어떻게 소노가 데려왔을까? 놀라웠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르농구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앨런 윌리엄스가 지금 계약 협상 진행 중이고 굉장히 그렇죠. 유력하다는 거를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니, 앉아요. 근데 작은 겁니다, 큐케님. 네. 2013-2024 시즌 평균 16.7점, 10.9 리바운드, 2.5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네. 지난 시즌이잖아요. 네. 시즌 전에 무릎 부상 한번 당했고요. 복귀한 다음에 몇 경기 안 뛰고 다시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시즌에도 이 정도 기록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앨런 윌리엄스입니다. 15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날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원희처럼 득점 스킬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근데 이제 우려가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무릎 부상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이죠. 네. 양쪽 무릎에 다 한 번씩 부상이 있었습니다. 슬기건도 다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김승기 감독과 소노도 이 선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KBL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 자체를 소화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이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물어봤을 때도 과연 KBL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 기량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근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 우린 백투백도 있어요, 심지어. 백투백 일정도 있습니다. 4일에 3경기를 뛸 때도 있고요. 16일에 8경기를 할 때도 있어요. 엄청 이걸 똑똑하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를 이미 과거에 진행했던 거를 협상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무릎 상태가 괜찮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번 더 해야겠죠. 물론 무릎 상태만 체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무릎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소노가 서브 옵션 외국 선수 계약 과정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언급이 된 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선수도 뭐 빅네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김승희 감독이 말하기를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대요. 왜냐면은 앨런 윌리엄스 선수가 원희처럼 플레이를 하지만 원희만큼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선수를 찾고 있는데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노 측에서도 10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냥 예, 진짜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이다 이런 건데. 바로 방어를 하시네요. 네. 예, 근데 백인 빅맨이에요. 제가 아는 그 선수는 이현중 선수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케이. 그러니까 뭐 관심은 있지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협상 진행 단계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그래서 8월을 이제 맥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페리얼 마인드님이 백인선. 추억의 이름이. 저도 저거 보고 웃었거든요. 대박. 네. 센스 쩔어. 백인선. 야, 네. 알겠습니다. 흐름이 확 끊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브 외국 선수를 늦어도 9월 안까지. 근데 9월이면 사실 늦어요. 왜냐면 9월 초에 이제 입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늦어도 9월까지는 무조건 어떻게든 영입을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앨런 윌리엄스 선수가 $50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있는 거죠. 서브 외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그래서 지금 소노는 앨런 윌리엄스 선수가 와서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고 서브 외국 선수를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될지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역할을 제대로 한다. 네. 그럼 뭐 썰린저급 파급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리그 정상급 어떤 외국인 선수가 될 수 그쵸.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재도와 이정현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3번, 4번을 굉장히 활동력이 좋은 수비형 3&D로 채운다. 네. 이러면 이제 뭔가 맞춰지죠. 서죠. 네, 뭔가 서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나름 괜찮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앨런 윌리엄스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 쿼터로 이제 1호에 들어올 선수가 네. 하나 더 있으니까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앨런 윌리엄스가 잘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건데 네. 이 선수가 근데 정말 뭐랄까 부상 때문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출전 시간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좀 망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네. 사실 그 김승기 감독 자체가 성향 자체가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썰린저도 저희가 결과로는 대박이었는데 그 당시 영입했을 때 그때 직후 반응은 물음표만 수백만 개였어요. 왜냐면 이 선수 뭐 몸 상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성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얘기들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딱 여니까 한 몇 경기 딱 몇 번 뛰어보고 땀 흘리니까 게임 끝냈죠. 시리즈 아예 그냥 시즌을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심하지 않잖아요. 아직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고요. 확정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빠르면은 뭐 내일 모레쯤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서브 외국 선수가 유력한 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여기다. 근데 이거 말해도 돼요, 우리? 말해도 네. 괜찮은? 왜냐면 오피셜이 아니니까요. 그건 전 삼성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다가 또 무슨 에이전트가 와서 또 아,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촌농을 잊었어요? 촌농 에이전트가 현대모비스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냐? 제가 그 생각까지는 안 그게 했는데요. 이르는 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네. SNS에 썼는데 네. 그걸 이제 이런 거 말로 써가지고 에이전트 분이 이런 거 이거 뭐냐? 뭐 이랬었잖아요. 네. 되냐고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오케이. 네. 말씀드릴게요. 왜요? 네.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잠깐만, 책임이요? 네. 새끼. 그러면은 어차피 오피셜은 곧 나올 거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마이클 영은 아닙니다. 아니죠. 마이클 영 맞아요. 아니고요. 마이클 영은 아닌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삼성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삼성 삼성에서 팬들은- 뛰었던 선수가 그리고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효범 감독의 기사 멘트 중에 이런 그러지 멘트가 말고요.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말씀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희 동혁 선배가 책임. 네, 삼성 프런트에서는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민종 기자의 책임 아닙니다. 네. 마커스 데릭슨 계약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랑 비하인드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오피셜한 부분 나온 다음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왜 데릭슨이었는지에 데릭슨입니다. 대해서. 데릭슨. 네, 데릭슨. 그래서 이 선수입니다. 네. 뭐 김영 감독이 기사 멘트로 이미 힌트 줬어요. 힌트가 계속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빅맨 스타일인데 슈팅력이 훨씬 좋은 선수다라고 아, 데릭슨은 네, 계속 강조를 데릭슨은 했었어요. 리그 최고의 슈터예요. 네, 진짜. 그리고 골밑에서 버티는 힘이 있고 네. 저는 잘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그 데릭슨은 이제 부상 이슈가 있잖아요. 아, 그쵸. 예전에 KT 있을 때도 부상 이슈 때문에 한번 마음이 아팠죠. 완전히 그 중간에 나갔고 그래서 네. KT의 그때 당시에 그 시즌 플랜이 많이 어그러졌었고 삼성에서 와서 사실 초반에 좋았다가 또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었죠 그때. 왜 옛날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인데 왜 기억이 잘 안 나냐 됐었는데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네. 승부처에서 클러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3점슛 외곽에서의 어떤 클러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스페이싱이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데릭슨은 아니라고 본다. 뭐 데릭슨은 뭐 또릭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삼성 외국인 샐러리 캡 남은 거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데릭슨은요. 데릭슨 지금 대박이에요. 데릭슨 데릭슨 대박이에요, 여러분. 코번이 60만인데 그러니까 결국 20만으로 데릭슨을 네. 내렸다는 이거 코번- 엄청난 코번이 올 동기가. 시즌 외국 선수 중에 완전 동기. 몸값 네. 또
지난 시즌도 최고 몸값이었지만 이번 시즌도 최고 몸값이에요, 여러분. 네. 거기서 데릭슨 데려온 건 대박입니다. 네. 엄청 이게 잘 데려온 데릭슨이 거예요. 아니라 네. 못 데려와요, 이런 선수. 맞아요. 맞습니다. 예. 레인도 작년에 엄청 대박 데려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팀 성적이. 삼성의 외국인 선수 나름 잘 뽑습니다. 잘 뽑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은 좀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곧 오피셜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외국인 선수 조합을 보고 와, 네. 이거 삼성이 올 시즌에 확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쵸. 6강 가겠다. 기가 막혀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악재가 겹치지 않으면. 맞습니다. 네. 주전부터 벤치까지 뭔가 뎁스가 완전히 탄탄해진 느낌입니다. 이 부상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피셜 나온 다음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레이션 해먼스, 네. 2m 5의 포워드. 네. 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 선수 어떤 스타일의 선수이고 KT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KT가 이 선수를 영입했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 뭐 지난주에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러 경력자 이름들이 언급이 됐고, 실제로 접촉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다 안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를 찾았는데, 이 선수가 이미 대부분 많은 구단들이 살펴봤던 외국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선수예요. 맞아요. 일단 조지아대 출신이고요. 지금 제2의 조던이라고 하는 앤서니 에드워즈랑 같은 동문입니다. 조지아대 동문. 같이 드래프트 나왔는데 한 사람은 1순위가 됐는데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언드래프트. 네,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유럽 리그에서 계속 뛰었고 지난 시즌 러시아에서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평균 16.5점에 6.3 리바운드, 1.3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신체 조건 좋죠.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게 프로 데뷔 이전에는 대학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준수한 수비력. 예, 공격력은 좀 단조롭다. 근데 프로 데뷔 이후에는 공격 스킬이 굉장히 좀 많이 빠르게 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왼손이기 때문에 3점 슛을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골밑 메이드가 많고요. 송윤신 감독은 베스가 3, 4번에 가까운, 그러니까 3번에 가까운 3, 4번이었다면 이 해먼즈 선수도 완전한 4번 스타일의 선수.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건 베스가 그동안 이제 수비했을 때 협력 수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하윤규 선수의 부담이 굉장히 늘었다면 이 선수는 일단 한번 버티는 건 된다. 그래서 협력 수비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짧고 체력 소모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윤기 선수에 대한 좀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해질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득점력이야 뭐 베스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준수한 득점력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50만 달러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에 데려온 선수입니다. 서브 옵션 외국 선수를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시아 리그가 처음이라는 거, 이게 좀 변수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BTB 리그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수준의 리그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죠. 러우 그렇죠. 전쟁이 지금 한창이고 그래서 거기서 뛰었던 러시아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수준이 높은 리그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 과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도 해먼즈는 최상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허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부상도 있었고 많은 경기 뭐 이렇게 전부 다 경기를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베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볼 핸들링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줄일 수는 있었거든요. 공존 문제는 마지막까지 해결을 못했지만 결국에 허운 선수가 쉴 때 베스가 볼을 가지고서는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담이 됐는데 이 해먼즈 선수는 온본 플레이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포워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KT가 걱정하는 건 해먼즈가 오는 건 좋은데 허훈이 좀 쉬는 타이밍을 가져갔을 때 그러면은 그 보조 핸들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보조 핸들러 역할을. 지금 그게 고민인 겁니다. 문정현. 저도 지금 바로 네. 그 선수 떠올랐어요. 지금 뭐 여러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 이 해야 되는데 네. 완전치는 않겠죠. 그렇죠. 어떨지 모르죠. 네. 봐야 되죠. 지금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최창진, 박지원 이제 군대 이제 상무에서 복귀를 하죠. 박지원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파노피오. 이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 물론 이 선수도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핸들링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한 문정현. 예. 근데 문정현 선수는 뭐 실제로 지난 시즌에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몇 번 줬었죠. 여기서 잘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해먼즈 이후에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오프 시즌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KT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맞춰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해먼즈 선수는 뭐 일단 들어온 다음에 경기 뛰는 거 보고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 베스하고 허운을 중심으로 한 코어의 시너지가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LG를 그러니까 이제 잡아낼 수 있었었고 사실 KT가 언더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력은 탑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허운과 베스의 그 결국은 공격에서의 엄청난 퍼포먼스 때문에 LG의 수비 강력했던 수비가 위축을 받았고 그래서 KT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갔기 때문에 상황에서 이겼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더 높은 KCC를 만나니까 불안 요소들 그러니까 베스가 자신의 어떤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팀 동료들하고 약간 그 팀 조직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서 호운에게 완전히 의존도가 좀 쏠리는 그런 현상들 네.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운과 베스는 리그 최고의 원투 펀치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해먼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 좀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탄탄할 수 있는데 근데 객관적 전력이 그러면 는 상태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폭잘체는 좀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기복 차이는 굉장히 좁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복은 줄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 그 베스트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지금 이게 계산이거든요. 고점도 내부적인? 같이 저점은 네, 높아지고 고점도 좀 낮아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좀 더 탄탄해질 수 있고 베스가 가지고 가는 이제 공격 옵션을 다른 선수들이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있죠. 뭐 문정현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하영규도 할 수 있고 허훈이 할 수 있고 네. 뭐 문성곤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그 공격의 어떤 효율성과 그렇지 않았을 때 효율성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럼 좀 더 수비적으로 갈 수는 있겠다. KT가 수비로 탄탄해지면서 네.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는 있겠다. 지금 일단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게 후안텔로 선수, 지금의 LG 선수가 아니죠. 이걸 왜 넣어놨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후속 보도가 없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텔로 선수가 최근에 KBL로부터 27경기 출전 정지, 금지 약물 이제 적발돼가지고 카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았죠. 뭐 사실 텔로 선수가 40 가까이 되는 나이에 이제 다시 KBL로 올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KBL은 그래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이제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제재를 내렸는데 LG 쪽에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문제냐. 적발된 금지 약물이 프레드니솔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데 텔로 선수가 2월 달에 국가대표, 콜롬비아 국가대표 이제 국제대회를 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감기가 너무 좀 목감기가 심하게 돼서 비행기 안에서 좀 기침이 되게 심했나 봐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표팀 주치의 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감기 증세가 있어서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허락을 받고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성분이. 네, 거기에 성분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크로스 체킹을 좀 해가지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 주치의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뭐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3월에 이제 카다 쪽에서 검사를 했을 때 적발이 된 거고 이후에 이게 이제 LG가 검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알게 된 거는 시즌 종료 말미쯤에 그때 알게 됐었고요. 이게 이제 텔로 측에서도 소명을 하고 막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KBL에 발표한 건 이번에 6월. 좀 많이 늦어졌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선수가 뭐 운동 능력을 확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금지 약물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감기 증세에 있었던 그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좀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션농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박수 칠 때 좀 이릅니다. 네.
당신이 당션주인 건 알겠는데 현농을 향한 박수. 좀 일러요. 네, 현농의 저희가 컴백. 다뤄야 될 얘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 굉장히 진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수는 좀 이따가. 일단 이 박수는 현농의 KBL 컴백을 기리는 박수다. 요거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농 얼른 오세요. 네, 네. 한국에 얼른 들어오시고. 자, 일단은 이제 가운데 분은 현농 친척분이라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 이씨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션농을 영입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얘기를 몇 주 동안 했죠. 션농 데려오냐 마냐. 근데 이제 이제서야 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아시다시피 션농 영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경쟁 상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몇몇 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히 정관장은 굉장히 강하게 오퍼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냥 정말 가벼운 관심 정도까지 이제 표한 팀들까지 포함하면 5개 팀은 가벼운 관심 이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벼운 관심도 포함한 겁니다. 네. 그 가벼운 관심이 어떻게 가벼워졌냐면 대부분 다 맥스 오퍼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를 네. 들어가지고 그렇죠.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현대모비스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 해서 아 그러면은 뭐 예, 이렇게 해서 선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걸로 예,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승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난주에도 좀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자, 현대모비스가 게이지 프림을 35만 달러 정도에 계약을 했고 이제 맥시멈 샐러리가 이제 이 샐러리 캡 전체가 80만이니까 남은 45만으로 과연 이제 션농 영입전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현장에서 약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예. 그 팩트 체크부터 하죠. 그러니까 네네. 션농이 지금 그 현대모비스랑 45만에 계약을 했고 여기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개런티가 풀. 네. 그러니까 뭐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해도 연봉을 준다. 네. 이거 풀 개런티는 이거는 불법 아닙니다. 이거는 네. 뭐 하프 개런티, 풀 개런티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그쵸.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정관장이나 또 KT도 그랬고 네. 60만을 때렸었죠. 그렇죠. 맥스를 때렸죠. 네, 맥스를 때렸었죠. 네. 근데 그 션농이 현대모비스를 택하니까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뒷돈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의 눈초리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뭐 항의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었죠. 네.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히 이제 이 사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아까 소식 전해드린 빨리 선회를 했어요. 근데 정관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션농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올인이었어요. 션농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 같은 경우는 또 확실히 이 부분에서 좀 뭐 현대모비스와 좀 어떻게 보면 뭐 신경전 좀 표현을 하면은 예,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현대모비스의 입장은 뭐냐 이 부분에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현대모비스의 입장은 오케이 일단 45만으로 계약을 했지만 일단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풀 개런티 계약입니다. 이 4년 전에 션농은 풀 개런티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KBL 규정상 이제 플레이오프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수에 포함이 되는데 챔프전부터의 어떤 보너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션농에게 좀 이제 적극적 관심을 표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좋은 오퍼를 넣는데 좀 추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션농과 협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너도 이제 30에 가까워졌고 이제 굉장히 베테랑에 속했고 이 커리어에 우승이 없는데 우리 팀으로 와서 우리 팀 이제 그 4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성장했고 전력이 좋아졌으니 너가 오면은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승에 같이 도전해서 우승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어떤 강한 보너스까지 제안을 좀 현대모비스는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계약서상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이 마련됐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사실 뭐 기사도 나갔는데 어떤 버너 맥컬린 코치의 뭐 이제 계속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작년 이맘때 한 이때부터 이미 좀 션농과 어느 정도 약간 교감을 조금씩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FA 시장이 한창일 때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 그리고 현대모비스 사무국 뭐 이런 분들이 주요 분들이 다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 시기에 국내 FA 시기에 왜냐
션농을 보고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발품 팔면서 직접 만나고 오고. 이거 템퍼링 아닌가요? 아, 근데 아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나름의 네. 또 템퍼링 요즘은 KBL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얼굴도 보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션농이 원래 팀이기도 했고, 네. 예, 그래서 예, 좀 마음이 넘어왔다 이렇게 현대모비스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관장의 어떤 그런 이의 제기도 네. 일리 있고, 근데 현대모비스 얘기 또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한 15만 달러 차이인데 네. 그거를 풀로 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옵션을 좀 더 넣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뒷돈 문제인데 뒷돈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관장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KT 이런 곳에서는 뒷돈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 이제 쭉 왔을 때 알고 있는 거로는 구단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연봉 계약이나 이런 것도 어떤 예산 집행이잖아요. 그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지금 쉽지 않다 현대모비스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정관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높은 베팅, 제가 이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숄롱 44만 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만 5천만 달러를 15만 5천 달러를 더 줄 수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언더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이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보너스,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얼마인 줄 알고? 그리고 생각했을 때 숄롱도 생각을 했겠죠. 어느 쪽이 더 우승 확률이 높을까? 그럼 현대모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도 있고. 저는 여기서, 물론 정관장 입장에서 아쉽지만, 이게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할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벌어 남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네. 당장 이 돈이 없어도 죽지 않을 사람이고 이미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는 돈이 우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관장이 아쉬운 건 돈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 숄롱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틀어진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를 던진 건 맞습니다. 이미 김사식 감독이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4월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접촉했던 외국 선수가 있었고 관심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솔롱이에요. 그렇죠. 그게 션농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진심을 드러냈고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 우리 현대모비스랑 지금 계약이 다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한데 오퍼를 하더라도 우리 좀 난 받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나갔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정관장도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의제기를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좋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뭐 협상을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상황이 뭐냐면 원점이 뭐냐면 다 돈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더 옵션을 더 붙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예 답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오피셜을 딱 떠버리는 순간 정관장은 다 패닉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제가 그냥 취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아쉬울 수 있겠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마음은 셜록 마음이지, 솔직히 말하면. 어딜 가든. 그렇죠. 그래서 이해는 된다. 네, 이해는 그렇죠. 돼요. 양쪽 다 이해가 돼요. 이해는 그리고 돼요. 김지희님께서도 아니 플로 갈지 안 갈지 챔피언 갈지 안 갈지 어떻게 그걸 옵션했습니까? 그러셨는데 네. 저 말도 일리는 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민주 기자가 좀 언급한 부분인데, 네. 자 일본에 지금 션농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규모가 좀 달라요. 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 기자 말대로 좀 벌어놓은 돈이 있는 케이스와 이제 안 그런 케이스가 좀 달라요, 실제로. 예, 이런 부분이 실제로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좀 전력의 차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션농이 사실 여러분 외국 선수를 그냥 떠나서 어떤 FA 계약을 하는 선수도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적게 받아도 혹시 다른 요건, 예를 들어 우승 가능성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애미 갈 때 페이컷 했어요. 몇백만 달러 손해보면서 갔어요. 예,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은 내가 뛰고 싶은 선수들, 내가 같이 뛰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선수들인가. 특히 외국 선수들은 그런 부분 좀 민감하죠. 예, 현대모비스 전력이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돈으로 이제
좀 뭐랄까 재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변수들은 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정관 입장대로 당연히 오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비스